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 화성의 왕자 유리마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 당시에 이제 외계인 SF 시리즈 그때 할 때 외계인 접촉자 명단 중에 한 명 이제 이 유리마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오늘 이 유리마의 전체 일대기를 다 소개할까 해요. 이 아솜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그 블로거님께서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함께 읽어도 정말 이 유리마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미녀였던 1980년 미스 프랑스와 결혼에 꼴이난 유리마라는 무명의 한국인이란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따로 이제 검색해 보셔서 이제 전편을 다 읽으셔도 됩니다. 이 사진 되게 유명하죠. 자칭 유리마라는 화성인이라 주장하는 한국인 노총각 유재승과 결혼한 1980년 미스 프랑스 브리지트 쇼케. 나는 화성의 왕자 마르스이고 당신은 금성 비너스의 공주다라는 모티브로 꼬드겨 끝내 결혼까지 성공한 의지의 사나이랍니다. 누구? 이 유리마요.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군신이었을까? 자칭 유리마라는 한 노총각이 자신의 화성인이라 주장하며 미스 프랑스에게 접근하여 결혼했던 것. 아주 대서특필한 큰 사건이었답니다. 1973년 한국의 이제 농촌에 사는 중학생 유재성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탐독을 했고 자기가 화성의 왕자라고 믿었답니다. 밤마다 반복해서 외계 공주 비너스를 만나는 꿈을 꾸는데 이 공주와 결혼하면 우주선이 와서 자기를 데려갈 거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다고 해요. 이 사람이 미스 프랑스 브리지트 쇼케입니다. 고1 때 학교 그만두고 외계 공주가 지구의 어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세계 각국 언어를 연마하고 이름은 화성식 이름 유리마로 바꾸고 1980년 7월 8일에 열린 이 29회 미스 유니버스 서울 대회에서 이 중계 방송을 보면서 꿈속의 외계 공주와 똑같이 닮은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큰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 공주는 바로 미스 프랑스 브리지 쇼케였고 편지도 보내고 직접 프랑스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집까지 찾아가서 요즘으로 치면 스토킹인데 프로포즈를 했고 이제 편지와 구애, 선물 공세 등으로 마음을 열었고 2년 후에 결혼에 꿀이냈답니다. 유리마가 32살, 쇼케는 26살. 그때 이제 미스 유니버스 대회 때 이제 브리지트 쇼케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웬 서비스신 이 사람이었다. 키는 제일 큰 것 같은데. 6년 연하예요. 이거 못한 것 같아. 프랑스 최고의 미인을 부인으로 얻은 평범한 한국인 농촌 총각. 자기 부부를 이제 화성 왕자, 금성 공주라 칭했고,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야? 어쨌든 이 중세 유럽풍의 왕자 복장 하고 다니면서 코스프레의 원조였습니다. 현지 프랑스 언론에도 주목받고 기자들한테 우주선이 날아오고 역사가 대변혁을 맞게 된다. 호주에 가서 우주선을 기다리며 살 거라고 했다. 그에 비해 경찰 아버지의 딸로 경찰이 되고 싶은 쇼케는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했대요. 서비스 씬. 이 유리마 씨는 이제 한국이나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려 팔면서 생활을 했고 또 개인 작품 유화 전시회까지 했었대요. 외계인 UFO 관련 책도 내고 신의 뜻 전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다. 이 쇼케 양도 결혼하기 직전에 그동안 이제 유리마 씨랑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서 시집도 내고 했대요. 보자. 이건 이제 결혼하는 유재성 군과 브리지트 쇼케 양. 왕자님이라서 옷을 좀 특이하게 입으셨네. 결혼 직후 쇼케 양은 결혼 직후 한국 기자들에게 아이는 딸 둘만 낳고 싶다고 했다. 이건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쇼케의 집에 같이 머물고 있으면서 결혼 준비할 때인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결혼하고 나서 그 중세 기사 복장으로 이제 사진 찍은 유리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우주선이 날아오지 않자 이에 실망한 그 브리지트 쇼케는 유리마를 차버렸어요. 그렇게 유리마는 차인 뒤에 프랑스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조용히 귀국했고
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이제 거리 화가로 전전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식당에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제 홀서빙이나 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외계인과 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런 소문만 무성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유리마를 직접 본 사람은 없대요. 이거는 이제 결혼할 때 모습. 오, 제법 멋있네. 1982년 11월 27일 직접 디자인한 중세 기사복에 긴 칼을 찬 채 결혼식을 하고 있답니다.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이상과 현실을 좀 혼동한 4차원에 가까운, 지금으로 치면 뭐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이런 거 비슷하겠네. 매일 밤마다 화성으로부터 자신의 공주와 함께 집으로 귀양 오는 꿈을 꾸고 매일같이 꿈꾸니까 나중에 그걸 믿었어. 화성 내 고귀한 피를 물려받는 왕족이 뭐하러 공부해? 학교도 때려쳤네. 이건 좀 더 깔끔한 결혼식 사진이고, 이 브리지트 쇼케의 풀네임은 안느 마리 브리지트 클레먼스 쇼케. 마르스 유리마 유재성. 16살 때부터 자신이 화성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고, 현지 보도에 따르면 쇼케는 결혼 당시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인 생활을 걱정했다. 결혼 후 유재성은 홀로 산에 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고 1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했다. 대충 왜 이혼한지 각 견적 나오네. 쇼케는 유재성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금발을 자른 것과 미스 프랑스 띠와 함께 동봉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밤마다 약혼한 금성공주와 화성 군신인 자신이 지구로 귀향을 오는 꿈을 꿨으니 멀쩡한 사람도 미칠만하다.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화성에서 우주선에 와서 자기들을 데려간다고 굳게 믿었다. 자신과 결혼할 운명인 외계의 공주인 비너스가 지구 어딘가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 세계 각국의 언어를 연마한다. 결혼식 사진 옆에서 바로 찍은 겁니다. 미스 프랑스를 보고 저 여자가 내 여자라는 확신을 가졌다. 꿈에 봤던 비너스와 똑같이 닮은 것에 충격을 받고 6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의사소통만 대충 될 정도였대요. 대회 끝나고도 이제 이 쇼케와 계속 펜팔을 했다고 합니다. 신랑은 긴 칼 차고 기사복 차림에 입장. 쇼케 양 아들 둘에 딸 둘은 낳고파. 유재성 씨 미스 프랑스의 이색 국제 결혼. 인구 700의 소읍 축제 분위기. 기자들도 몰려왔다. 1982년 11월 29일자 경향신문 뉴스 자료네요. 다양한 선물과 편지로 구애를 계속했고 처음에는 이 남자 미쳤냐 하다가 설마 혹시 마음이 돌아섰네. 1982년 유리마와 정식으로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너무 낭만적인 동화 같은 이야기라 여기에 푹 빠진 미스 프랑스 쇼케도 당신은 무척 순진한 거 아니었나. 유리마의 환상적인 연애 편지에 감동해서 결혼을 승낙했다. 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쇼케 양은 기자한테 자기는 얼마 전에 경찰관 임용시험 원서를 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 정의 구현 이런 얘기는 하다가 우리 집 가업이 경찰이다. 집안이다. 경찰 집안이라고 이제 소개했답니다. 당시 쇼케 양도 경찰 시험에 합격하여 이들 가족은 이로써 경찰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7, 8살 때부터 이제 금발의 초록빛 눈을 가진 요정이 계속 꿈에 나타났고 16살 때부터는 구체적인 계시가 있었다. 여신이 나타나서 나는 비너스 여신이다. 나의 현몽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면 나는 너의 반려자가 되겠다. 언젠가 비너스가 나타나 벨트를 줄 거고 그 비너스가 바로 나다. 신의 계시에만 몰두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밤에는 사색, 낮에는 잠을 자며 방황을 계속했었다. 어디선가 많이 보던 그 클리셰인데 이거. 미스 프랑스를 본 순간 유씨는 바로 그 비너스라고 직감했다. 어쨌든 그렇게 인연이 이어져서 유씨의 동화를 읽은 후 그녀는 미스 프랑스 벨트를 그에게 보내주었다. 꿈속의 비너스가 다가온 것. 쇼케 양의 말은 이러하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를 동경했고 동양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을 가졌다. 유리마를 닮은 아들과 나를 닮은 딸을 낳고 싶다. 장모님 될 사람이 먼저 이제 유리마를 알아보고 불렀대요.
쇼케 양은 경찰관 시험 치를 계획. 어디 보자. 끈질기게 유리마로부터 세뇌당한 쇼케도 점차 결국 유리마와 우주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던 것이다. 자기가 진짜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화성에서 온 금성공주라 믿고 공주병에 온 유리마와 결혼하여 매일 같이 손잡고 뒷산에 올라갔다고 한다. 화성에서 올 우주선을 기다리려고. 근데 이게 실제 저는 이거는 약간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냥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혼 후 쇼케 양 가족과 유씨가 함께 살았으며 부모는 유씨가 친자집 같다며 칭찬이 대단했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취업은 안 하고 소설을 쓰겠다고 했다. 곧 지구엔 대변역이 올 것이고 우주로부터 자기들을 모시고 갈 우주선이 올 것이다. 빗나갔고 이에 실망한 쇼케는 이 모든 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제력도 없고 장래성도 없고 이런 남편을 차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을 뒤로 한 채로 어쨌든 이렇게 차이고 나서 혼자 버려진 유리마는 식당에 취직을 해서 살고 그런데도 자기가 화성의 왕족이라고 평생 믿었답니다. 대박. 화성인 진짜 말 그대로 화성인이네요. 어디 보자. 형인 성룡씨의 언급에 따르면 유씨가 홀로 산에 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만 써서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아휴, 진짜. 현재 가족들 중에서 유리마 씨와 연락이 되는 사람은 없고 이 현재 이제 유리마 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언론에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1991년입니다. 국내에서 작품전을 열 때 그림 솜씨도 꽤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유리마전 30년 넘었네. 너는 비너스 나는 마르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뭐 그런 거야. 화성 유리마. 성이 유씨의 이름이 리마가 아니고 그냥 유리마 자체가 그냥 이름인 거네요. 참 나름대로 멋있게 살았네. 내가 본 유리마의 작품 세계 유재경 서양화가 같은 유씨네. 나의 예술가 비너스. 있을 때 잘하지. 예. 그게 왜 헤어져가지고. 아예 작정하고 그림계로 나갔으면 거의 팝 아티스트 수준인데. 뭔가 되게 외계인 티케어 SF 같기도 하고.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 제목이 이 유리마에서 따온 거라는 설도 있는데 그건 그냥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기서 이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 제목에서 이제 유래한 거라고 대답했답니다. 영원한 화성인 유리마. 돈키호테도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인간이었대요. 언제였더라? 81년 12월 4일에 이미 이제 유리마 씨가 인터뷰를 한 기자도 있었고 나는 마르스입니다. 16살 때 하늘의 계시를 받았어요. 노란 머리 파란 눈에 어깨띠를 두른 여신이 나를 찾고 있다. 나의 여신을 찾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전국의 심산 유곡과 절박교회를 찾아다녔고 14년 만에 만났습니다. 미스 프랑스 띠를 두는 브리지트 쇼케 양. 꿈은 실현 가능한 이상과 전혀 불가능한 몽상까지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졌네요.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벌써 이렇게 꿈을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을 이뤘지만 몽상의 세계와 현실은 천지 차이가 있고 결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인데 프랑스의 미녀를 아내로 맞이해 행복하게 살려면 걸맞는 신분과 생활 환경을 가져야 된다. 근데 환상밖에 가진 게 없는 오래 지탱할 수 없는 여건들이 쉽게 이혼으로 이어진 것 같다. 냉정한 세상의 이치로 따지지 않고 측은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결코 그의 결혼 행위에 사기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바보스럽게 몽환적으로 살았고 기적같이 지극히 순수한 사랑으로 꿈이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불행해져 여자를 우롱하고 속인 것처럼 인식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외국 미녀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은 제2의 유리마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한간에 이제 거의 정설처럼 알려져 있기로는 이 브리지트 쇼케가 유리마와 이혼한 이유는 자기가 금성의 공주라고 굳게 믿고 유리마와 결혼하면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우주선이 와서 자기들을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쓰바 내가 낚였구나 너희 새끼 이혼 이랬다는 게 지금까지 거의 정설처럼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기 전에는 이 미스 프랑스 정말 미모와 지성이 반비례하는 샘플이냐 가슴 빵빵 머리 텅텅해 이제 교보제냐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전체를 다 알고 나서 제가 그 견해에 대해서 취소합니다. 브리지트 쇼케의 이 미스 프랑스 양은 굉장히 본인 딴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단순히 그런 유리마의 환상적인 얘기에 속아 넘어간 것도 순진무구하게 그냥 미혹돼서도 아니고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유리마와 결혼한 것도 이혼한 것도 모두가 아주 실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과연 이 금성의 공주 브리지트 쇼케가 화성의 왕자 유리마를 차버리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그러니까 우주선이 안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면은 과연 어떤 이유로 두 사람이 파경에 이른 것일까? 이거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분석하는 이야기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